하루 100원도 차이 안 나는 가격으로 그 어떤 약도 추가로 복용하지 않고도 신장 투석의 위험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음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서둘러 고개를 젓지는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뜬 소문도 과장 광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 그리고 제 자신의 삶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는 40년 이상 내과 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인생의 단면들을 목격했습니다. 55세에도 여전히 건강해서 매일 아침 산책하고 매 끼니 가족들과 즐겁게 웃으며 식사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후 그들은 꼼짝없이 누워 신장 투석기에 의지하고 약과 병원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나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여전히 총명하고 건강하며 장수하고 병원 신세를 거의 지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작은 것,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자연 발효 식초 한 병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62세 때 저는 제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 혈압은 항상 160, 100이었고 당화혈색소 수치는 7.2까지 올랐으며 체중은 85kg을 넘었고 신장에 약해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가벼운 부종이 있었으며 소변색이 짙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은 잘 치료하면서 본인 모습은 좀 보십시오. 누가 박민준 선생님을 구해주겠습니까? 그 말은 제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온갖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 영양제 복용 시중에 나온 수많은 제품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국에서 열린 한 의학 세미나를 통해 식초의 효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처럼 정규교육을 받은 의사가 사람들이 그저 양념으로만 여기는 것을 믿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몰렸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스푼으로 시작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마셨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혈압은 130, 8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으며 체중은 8kg가량 줄었고 피로감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저는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언컨대 저는 50대 시절보다 더 건강하고 총명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내과 의사가 식초를 믿고 매일 마시는가? 이 영상에서 저는 10가지 과학적인 이유와 식초의 놀라운 이점들, 그리고 50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나눔이 여러분께서 병원과 함께하는 세월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처럼 단순한 것이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비밀은 우리 몸속에서 식초가 작용하는 메커니즘, 특히 생명의 존속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 신장에 대한 작용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둘러 마트에 가서 아무 식초나 사시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식초가 치유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중에는 공업용 식초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합성 아세트산과 물을 섞고 만든 것입니다. 미생물도 효소도 없으며 간 신장에 어떤 이점도 없습니다. 반면에 자연 발효 식초는 사과, 현미, 보리,
또는 각종 과일, 곡물로부터 오랜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다량의 아세트산, 폴리페놀, 펙틴 및 생물학적 효소들을 생성하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몸속의 생물학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각 종류의 식초는 서로 다른 대상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사과, 식초, 혈당, 혈중 지방 감소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특히 소화에 효과적입니다. 현미 식초 더 부드럽고 순하며 위가 약하거나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리 식초, 일본인들이 간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여과하지 않은 자연 발효 사과 식초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좀 강할 수 있지만 단 일주일 만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제 몸도 속부터 깨끗해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진정으로 유익한 식초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니 아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간, 신장, 그리고 배설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권위 있는 연구들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몸의 내부 환경의 균형, 즉 혈액 속 알칼리와 산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은 산성 체질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은 낯설지 않습니다. 가공식품, 붉은 고기, 정제, 설탕의 과다 섭취, 장기간의 양약 복용, 여기에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더해집니다. 이러한 산성 환경 속에서 신장은 과잉 물질을 중화시키고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두 배로 일해야 합니다. 마치 정수기가 매일같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어 어느 순간 필터가 마모되고 고장 나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를 신장 마모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는 조용히 즉각적인 통증 없이 진행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자연 발효 식초가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식초는 본래 신맛, 즉 산성인데 어떻게 몸을 더 알칼리성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가? 실제로는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몸에 들어가면 대사 반응에 참여하여 약알칼리성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신장과 간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이며 덕분에 배설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초에는 많은 천연 효소, 폴리페놀, 펙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혈액이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해독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 자기 역할을 잘 해내면 신장은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는 마치 부담을 나누어 가질 조력자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2019년 한국의 국제생리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가 이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15ml의 사과 식초를 마신 그룹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이 매일 걸러내야 하는 노폐물입니다. 동시에 신장의 혈액력과 능력인 사구체 여과율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매년 제 자신의 이 수치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식초를 마시기 전엔 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마신 지 6개월 후 이 수치는 멈췄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혈중 요소 질소 수치인 BUN 또한 더 안정되었습니다. 때로 저는 만약 식초가 없었다면 아마도 유튜브보다 신장을 돕기 위해 인공신장을 사용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68세의 강영철 씨의 경우인데, 제가 거의 2년간 함께한 환자분이셨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두꺼운 의료 기록 파일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당시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4였고 사구체 여과율은 50 미만이었으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습니다. 다른 2명의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장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섞인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팔에 바늘 2개를 꽂고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 말이 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상세히 상의한 후 저는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염분 섭취를 3g 미만으로 줄이고 통조림 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며 매일 아침 발효, 현미식초 한 큰술을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8로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은 130/80으로 안정되었고 내장 지방은 2단계 감소했으며 간과 신장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그의 신장 전문의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신장병 환자가 이렇게 눈에 띄게 회복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해낸 사람은 강영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 마신 것은 그저 희석한 현미식초 한 잔이었습니다. 40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저는 수백 가지 다른 조언들을 해왔습니다. 싱겁게 먹기, 운동하기, 제 시간에 약 먹기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우리가 적시에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초는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바로 그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멋진 점은 여러분이 건강기능식품을 사기 위해 큰돈을 쓸 필요도 없고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유지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신장과 심혈관의 수명을 연장하고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친구나 환자 혹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식초를 요리에 쓰는 양념의 한 종류로만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리고 그것 덕분에 건강을 바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식초는 건강하고 평안하며 100세까지 장수하는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식초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과학과 임상현실로 증명된 10가지 이후에 하루 한 스푼의 식초가 여러분의 노년을 위한 조용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50세를 넘어서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이 예전처럼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짠 음식 한 끼, 잠 못 이룬 하룻밤, 저녁에 마신 술 한 잔 모두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만성피로, 약해진 간, 흐릿한 신장 기능 변동하는 혈압, 피부 가려움증, 기억력 감퇴 상태로 제 진료실을 찾는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많은 증상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서히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약하고 더 느리고 약에 더 의존하는 사람으로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10년 이상 자연 발효, 식초의 효과를 연구하고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믿게 된 10가지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하루 한 스푼의 식초가 여러분의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조용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10가지 과학적인 이유. 1점 혈당 안정화, 신장이 탈진하지 않도록 유지. 제2형 당뇨병은 만성심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신장은 혈액을 거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이는 미세 구조의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때 당화혈색소 수치 7.2와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약을 사용해야 할 수준에 매우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 3개월간 꾸준히 식초를 마신 후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치가 6.2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사과 식초 2스푼을 마시는 것이 식후 혈당 수치를 최대 34%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강화제와 비교했을 때 식초는 급격한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고 피로감을 일으키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간과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점.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신장 혈관 막힘 방지 50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고지혈증을 앓게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은 조용히 혈관벽에 두껍게 달라붙습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혈액 역할을 담당하는 신장 사구체 내의 미세한 혈관들이 경화되고 막힙니다. 그 결과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기능은 점차 저하되는데 환자는 이미 늦었을 때야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그 반대도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12주간 진행된 한 연구에서 매일 15ml의 식초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평균 20mg/dl의 LDL 수치 감소를 보였습니다. 식초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담즙을 통한 과잉 지방 배출 과정을 촉진합니다. 덕분에 혈관벽이 청소되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며 전신 건강이 보호됩니다. 3점. 내장 지방 감소 신장의 혈액력과 압력 감소 내장 지방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진짜 시한 폭탄입니다. 간 신장을 둘러싼 지방층이 증가하면 이 기관들이 더 힘들게 작동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때 허리둘레가 93cm였습니다. 6개월간 꾸준히 식초를 마신 후 허리둘레는 85cm로 줄었고 내장 지방 수치는 2단계에서 단계로 감소했습니다. 2009년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30ml의 식초를 마신 사람들은 1.7kg의 체중과 4.7%의 내장지방 면적을 감소시켰습니다. 신장에게는 감량된 1kg마다 매일의 혈액 여과 작업에서 압력이 하나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4점. 혈압 강화 침묵의 살인자로 인한 신부전 차단 고혈압은 당뇨병에 이어 만성신부전의 두 번째 주범입니다.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혈압이 내장기관에 손상을 일으킬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자극하여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매일 15ml의 식초를 마시는 것이 수축기 혈압 20mmHg와 이완기 혈압 10mmHg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5점. 소화 개선감과 신장의 부담 감소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감소합니다.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으면 독소가 장에 축적되기 쉽고 그 후 신장이 해독의 일부를 추가로 떠안게 됩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단백질 흡수를 돕고 동시에 식초 속의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모기가 됩니다. 건강한 미생물 군집은 장에서 독소 발생을 줄여주어 간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덜어줍니다. 6점. 면역력 증진 요로 감염 방지 고령자 특히 여성은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방광염 요도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식초는 소변의 pH를 낮추어 유해균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신체 첫 번째 방어선인 호중구의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게는 70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과거에 1년에 4번씩 재발성 방광염을 앓았습니다. 식초 섭취와 생활습관 변경을 적용한 후 2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7점. 만성염증 감소 신장에 조용한 파괴방지 만성염증이
매일 건강을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씨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관절통, 당뇨병, 심장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신장을 파괴하여 여과 기능을 해마다 점차 감소시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은 그 불씨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동시에 신체의 자연적인 항염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는 과학자들이 식초가 60세 이상 노인의 염증 수치 CRP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8점.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피부는 신장의 창문. 많은 분들이 제게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발진이 나죠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피부과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장과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몸이 피부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려는 신호입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동시에 땀샘을 통한 해독을 돕습니다. 꾸준히 식초를 사용한 지 3개월 후 저 자신도 피부가 더 매끄러워지고 톤이 균일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9점. 뇌 보호. 신장이 약해지면 뇌도 지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신장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매 위험이 1.5배도 높습니다. 원인은 걸러지지 않은 독소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뇌순환을 개선하고 뇌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높이며 동시에 기억력과 각성에 중요한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저는 식초를 6개월 연속 사용한 후 기억력이 좋아지고 읽는 속도가 빨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0점. 전신 해독. 신장에게 매일 휴가를 주기.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화학 물질이 든 음식을 먹고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간과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식초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신장을 통한 배설을 강화합니다. 특히 식초의 항산화 물질은 킬레이션 메커니즘을 통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식초는 약은 아니지만 신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서 여러분의 몸이 매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식초 한 스푼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이나 생활 습관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의 습관에 희석한 식초 한 잔을 더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처럼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식초 정말 대단하네요라고 외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저는 이 점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식초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완전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인터넷상에 뜬 소문을 따랐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우선 식초는 오늘 마셨다고 내일 아침 바로 혈당이 내려가고 피부가 화사해지며 심혈관이 20대처럼 건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식품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식초가 약을 대체하고 만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즉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게 정말일까? 저는 64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지인으로부터 아침에 원액 식초를 마시면 체중 감량과 혈당 강화에 빠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빈속에 식초 한 잔을 그대로 마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급성위염으로 입원해야 했고 타는 듯한 통증에 무엇을 먹어도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식초는 이롭지만 잘못된 시점, 특히 빈속에 사용하면 식초의 산이 나이가 들면서
이미 약해진 위점막을 직접 공격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궤양, 염증, 소화 불량입니다. 제가 흔히 보는 또 다른 실수는 많은 분들이 공업용 식초를 잘못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종류의 식초는 투명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나며 가격이 저렴하고 보통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는 합성 아세트산을 물과 섞은 것에 불과하며 효소도 펙틴도 유익균도 전혀 없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간과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켜 시린 증상과 구강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세의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체중을 정말 빨리 줄이고 싶어서 그는 매일 50ml의 식초를 2달 동안 계속 마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혈중 칼륨 수치가 떨어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어지럼증과 불면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의사가 그에게 무슨 약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은 안 먹고 그냥 식초만 마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식초의 좋은 점은 합리적인 양과 사용법 덕분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역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나 신장병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고 식초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식초는 단지 보조적인 부분일 뿐 대체 치료법이 아닙니다. 식초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실수 때문에 가장 먼저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계시고 여전히 제 말을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매우 귀한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매우 존중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작지만 꾸준한 일부터 바꾸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식초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그 이점을 발휘할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위에 해를 끼치고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50세 이상 1점 희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식초 원액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초는 본래 산성이므로 직접 마시면 점막에 화상을 입히고 위와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식초를 따뜻한 물에 희석하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적합한 양은 식초 한 큰술 즉 약 15ml를 따뜻한 물 200-300ml에 섞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신맛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몸이 더 쉽게 흡수하도록 합니다. 신맛이 마시기 어렵다면 천연 꿀 한 작은 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꿀은 맛의 균형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항산화 물질을 공급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점. 마시는 시간 빈속은 피하세요. 식초를 마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마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긴 밤이 지난 후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식초를 마시면 위산 과다를 유발하고 속쓰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먼저 물 한 잔을 마셔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후에 희석한 식초를 마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약 30분 전 그리고 저녁 주식사 전입니다. 이 시간에 마시면 식후 혈당을 더 안정시키고 동시에 소화를 더 잘 돕습니다. 3점.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처럼 첫날부터 바로 5km를 뛸 수는 없습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주 한 번에 5ml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 10ml로 늘립니다. 셋째 주 몸이 익숙해지면 한 번에 15ml씩 하루 2번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20, 30ml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루 50ml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다 복용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고 혈중 칼륨 저하를 유발하며 심장과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점. 치아 보호와 보관 팁 작지만 매우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식초를 마실 때 발개를 사용하십시오. 이 방법은 식초가 치아 에나멜에 직접 닿는 것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치아 부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신 후에는 깨끗한 물로 입을 헹궈 남아있는 산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또한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유리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식초의 품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계들을 올바르게 따른다면 단 4주에서 6주 후에 몸이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혈당이 더 안정되고 혈압이 더 부드러워지며 소화가 더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체중이 점차 감소하고 피부가 더 밝아지며 잠도 더 깊이 자게 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이 해독을 지원받고 혈관이 깨끗해지며 신장, 간장이 더 유리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습관의 결과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하루에 작은 식초 한 잔을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립적으로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단지 이론적인 이야기일까요? 답을 드리기 위해 저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을 3가지 실제 이야기 작은 습관 하나로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꾼 3사람의 이야기를 듣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식초를 마시고 끝까지 꾸준히 해낸 분들입니다. 실제 사례 식초가 가져온 3가지 변화. 사례 1. 인슐린 주사에서 해방된 송미경 씨 69세 광주. 첫 번째 이야기는 광주에 사시는 69세 송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당뇨를 앓았습니다. 매일 4종류의 약을 먹어야 했고 거기에 장기간의 인슐린 주사까지 더해져 그녀의 삶은 항상 병원과 주사바늘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항상 8을 넘었는데 이는 눈 신장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건강 세미나 후에 그녀는 제가 식초에 대해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약물 치료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희석한 식초를 식사 전에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온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혈당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는 안전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약물 용량을 점차 줄여야 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달 그녀는 더 이상 인슐린 주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매우 가벼운 용량의 경구약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식초는 제 절친이 되었어요. 사례 2. 투석 위험에서 벗어난 윤준서 씨. 70세. 두 번째 분은 70세의 윤준서 씨입니다. 그는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으며 혈액 투석을 준비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혈액 투석이라는 2글자를 듣고 그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 삶이 병원에 묶이게 되고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몇 시간씩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붉은 고기를 제한하며 채소를 많이 먹고 특히 희석한 식초를 매일 꾸준히 마셨습니다. 단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혈액 수치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신장 투석을 준비하기 위해 병원에 다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례 3. 체중과 지방간을 잡은 정은주 씨 66세 세 번째 이야기는 66세의 정은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체중이 78kg에 달했고 고혈압 지방간, 내장 지방이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를 때 자주 피곤하고 숨이 찼으며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는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변화하기로 결심했고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서 한 잔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기를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6kg을 감량했고 허리둘레가 날씬해졌으며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총 10kg을 감량했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내장 지방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식초 마시는 거요. 세 사람 세 가지 다른 상황이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간과하는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얻은 결과가 기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 연구들은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당 조절, 지방 대사 개선,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신장에 효과적인 해독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결합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른 누적 효과는 건강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때로는 비싸거나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하루에 작은 식초 한 잔과 꾸준함만 있다면 평안하고 건강하며 자립적인 노년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그 세 사람 그들은 여러분보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초를 마시는 것이 여러분이 100세까지 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약에 많이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숨가쁘지 않게 계단을 오르고 매일 밤도 잘 자며 매일 더 맛있게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 마법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걷기처럼 싱겁게 먹기처럼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장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식초는 그런 작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나눈 것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쩌면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자매 혹은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이 바로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질병, 신장 투석 혹은 약물 의존으로 인한 힘든 세월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아래 댓글 창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선택합니다.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건강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 가족, 이웃에게 영감을 주어 매일 아침 식초 한 잔으로 다시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딱딱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로 선택한다. 노년이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가벼우며 평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상에 눕지 않고 신장투석기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걱정하지 않으면서요.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경청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신장 심혈관, 혈당 그리고 기억력까지 보호하기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비결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을 피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참고용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개인적인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